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해집니다. 지나간 것을 뒤쫓지 말고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버려진 것이요. 미래는 아직 도달하지 않은 것이니 오직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분명히 보라고. 그대들은 혹시 이런 적이 있으십니까? 새로운 모임에 나갔는데 입을 열기 전부터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 무엇을 말해야 이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보일까 궁리하다가 결국 가장 익숙한 서랍을 열게 됩니다. 예전에 어디서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사람들을 만났고 한때는 어떤 위치에 있었다는 이야기. 그 말들이 자기도 모르게 흘러나옵니다. 마치 오래된 지갑 속 낡은 명함을 꺼내 건네는 것처럼. 그 명함에는 이전의 이름이 적혀 있을 뿐 오늘의 얼굴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대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기를 알리려면 자기가 걸어온 길을 보여줘야 한다고. 이력이 곧 그 사람의 무게라고. 그래서 만남의 자리마다 정성스럽게 과거를 포장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 어떤 고비를 넘겼는지, 어떤 자리에서 몇 해를 버텼는지를 조심스럽게 늘어놓습니다. 그것이 자기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꺼낸 이야기가 오히려 지금의 자기를 가려버린다는 것을. 상대는 예에 바르게 고개를 끄덕이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궁금증을 품고 있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이 사람의 오늘은 어떤 빛깔이지? 왜 그럴까요? 지금의 나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흐릿하고 불확실하고 스스로에게도 설명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거울 앞에 선 내 얼굴은 이력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어젯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던 그 마음도 모임에 나가기 전. 현관에서 잠깐 멈칫했던 그 망설임도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과거의 나는 이미 줄거리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있고 성공이든 실패든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막막한 현재 대신 깔끔하게 정리된 과거를 택합니다. 정리된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과거를 많이 꺼낼수록 상대에게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멀어집니다. 상대가 만나고 싶은 것은 완성된 서사가 아닙니다. 지금 눈앞에 앉아있는 한 사람의 표정이고 말투이고 작은 웃음이고 잠깐의 침묵입니다. 그것이 관계의 시작인데 과거의 이야기가 그 자리를 다 차지해버리면 현재의 내가 들어설 틈이 없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 앞에서 이미 끝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자기를 보여주는 행위가 아니라 자기를 숨기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의 나를 반복할수록 지금의 나는 점점 목소리를 잃어갑니다. 새로운 자리에서조차 예전의 대본을 읽고 있으니 오늘의 내가 숨 쉴 자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과거에 머무는 마음을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과거를 지우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과거가 현재의 자리를 빼앗지 못하도록 한 걸음 뒤에 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어도 막상 낯선 자리에 서면 손은 저절로 과거의 서랍 쪽으로 향합니다. 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놓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안쪽에는 우리가 미처 들여다보지 못한 어떤 두려움이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얼굴을 한번 마주해 보아야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과거를 놓지 못하는 이유를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집착이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집착이라고 하면 대개 욕심이 먼저 떠오릅니다. 더 가지려는 마음, 더 누리려는 마음. 하지만 낯선 자리에서 과거를 꺼내는 사람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욕심보다 두려움에 더 가깝습니다. 잃어버릴까 봐 무서운 것입니다. 과거마저 놓으면 내가 텅 비어버릴 것 같다는 공포. 그것이 손을 꽉 쥐게 만드는 진짜 힘입니다.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50대 후반, 남편과 사별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친구들이 새로운 모임에 나가보라고 권해서 오랜 망설임 끝에 동네 톡서 모임에 처음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자기소개 시간이 돌아왔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같이 책을 많이 읽었어요. 남편이 추리소설을 좋아해서 저도 따라 읽었는데 그녀의 이야기는 온통 남편으로 시작해서 남편으로 끝났습니다. 모임의 사람들은 조용히 들어주었지만 이후 쉬는 시간에 그녀에게 먼저 말을 건네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나쁜 인상을 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들은 그녀가 아직 과거의 방 안에 있다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이 여자가 과거를 꺼낸 것은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의 기억이 여전히 자기를 설명하는 유일한 언어였기 때문입니다. 남편이라는 이름을 빼면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30년 넘게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 살아온 세월 속에서 나라는 사람의 윤곽은 조금씩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꺼내는 것은 습관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과거라도 붙잡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전해집니다. 강을 건너기 위해 뗏목을 만들었거든. 강을 건넌 뒤에는 그 뗏목을 머리에 이고 다니지 말라고. 뗏목은 강을 건너는 동안에는 소중한 것이지만 건넌 뒤에도 놓지 못하면 오히려 짐이 된다고.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절의 경험은 그때의 강을 건너게 해준 뗏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강 앞에 서 있는 지금 옛 뗏목을 등에 지고 있으면 건널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자기 등에 뗏목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너무 오래 지고 있어서 몸의 일부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은퇴한 뒤에도 현직 시절의 직급을 먼저 말하는 사람은 그것이 뗏목인 줄 모릅니다. 이혼한 뒤에도 전 배우자의 잘못을 되풀이하는 사람은 그 이야기가 자기를 가두는 무게라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자녀가 독립한 뒤에도 엄마로서의 역할만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역할 뒤에 숨어있는 자기 자신의 목소리가 얼마나 작아졌는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과거를 붙잡는 손 안에 진짜 숨어있는 것은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의 내가 아무것도 아닐지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누구나 느낍니다. 다만 그 두려움을 들여다보지 않고 과거로 덮어버리면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해집니다. 과거의 이야기가 두꺼워질수록 그 안에 갇힌 두려움도 함께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움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는 뜻이었습니다.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손이 조금씩 열립니다. 새로운 관계에서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는 방식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내가 어디를 지나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둘 다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전혀 다릅니다. 지나온 길을 보여주는 사람은 대화의 방향이 늘 뒤를 향합니다. 어떤 직장에서 몇 년을 일했고 어떤 성과를 냈고 어떤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다는 이야기, 혹은 어떤 시련을 겪었고 어떤 아픔을 참아냈고 어떤 불공정한 일을 당했다는 이야기. 이것들은 모두 사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중요한 기억일 것입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이야기들은 지금 이 사람과 내가 무엇을 나눌 수 있는지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 대단했다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 이 사람과 함께할 이유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 지금 서 있는 자리를 보여주는 사람은 다릅니다. 요즘 산책하는 것이 좋아졌다든지 늦게 시작한 그림이 생각보다 재미있다든지 어제 본 하늘이 유난히 맑았다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런 말은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력서에 쓸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상대는 이 말에 반응합니다. 저도 산책 좋아해요. 라든지 그림은 어떤 걸 그리세요?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지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현재형이기 때문입니다. 과거형 문장에는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뿐이지만 현재형 문장에는 함께 걸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연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함께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는 이 순간의 조건이 관계를 만드는 것이지 어느 한쪽의 과거가 관계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말이 오가고 어떤 표정이 스치고 어떤 침묵이 흐르느냐가 그 관계의 씨앗입니다. 과거의 이야기는 아무리 풍성해도 지금의 씨앗이 될 수 없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60을 넘기고 은퇴한 뒤 아내의 권유로 부부 동반 여행 모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첫 모임에서 다른 남성이 자기소개를 길게 했습니다. 이전 직장의 규모, 자기가 맡았던 프로젝트, 업계에서의 위치? 사람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 다음 차례였던 이 남자는 짧게 말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아침마다 아내랑 같이 걷는데 그게 생각보다 춥습니다.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누군가가 어디를 걸으세요? 하고 물었고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은 과거의 자기를 내밀었고 다른 사람은 오늘의 자기를 내밀었습니다. 낯선 자리에서 가장 먼저 만나야 할 사람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오늘의 나입니다. 오늘의 나는 대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성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그 미완성이 상대에게는 말을 걸고 싶은 여백이 됩니다. 과거는 꽉 차 있어서 끼어들 틈이 없지만 현재는 비어 있어서 함께 채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서 관계라는 것이 비로소 시작됩니다. 다만 과거를 말하는 사람이 반드시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과거를 통해서만 자기를 설명할 수 있는 시기를 지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과거의 나를 보여주고 있는가? 오늘의 나를 보여주고 있는가? 지금까지는 과거를 꺼내는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맞은편에 앉아있는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관계에서 상대가 실제로 알고 싶어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 누군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전에 어떤 분야에서 일했고, 어떤 성과를 이루었고, 어떤 사람들과 교류했다고. 듣는 사람은 대단하시네요 하고 반응합니다. 예입니다. 하지만 그 예의 뒤에는 다른 마음이 놓여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이 좋은 사람일까? 이 사람과 나는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이 사람 곁에 있으면 편할까? 상대가 궁금해하는 것은 이력이 아닙니다. 체온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온기와 진심입니다. 이것은 상처를 꺼내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자신이 겪은 고통의 이야기를 풀어놓으면 듣는 사람은 처음에는 진심으로 공감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길어지면 마음 한쪽이 무거워집니다. 아직 서로의 이름도 제대로 부르지 못하는 사이인데 이렇게 깊은 짐을 건네받아도 되는 걸까? 이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관계에는 깊이의 순서가 있다는 것을 몸이 아는 것입니다. 부처님도 가르침을 전하실 때 상대의 근기, 곧 마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의 크기를 먼저 살피셨다고 전해집니다. 아무리 귀한 가르침이라도 상대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가르침은 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에서도 똑같은 이치가 작동합니다. 내 이야기가 아무리 진실해도 상대가 받을 수 있는 만큼만 건넬 때 그 진심은 비로소 닿습니다. 처음 만남에서 과거의 무게를 한꺼번에 쏟아놓는 것은 정성이 아니라 과부하입니다. 상대는 무겁다고 느끼고 나는 왜 이 사람이 내 진심을 몰라주나 서운해집니다. 그 어긋남은 양쪽 모두의 잘못이 아닙니다. 타이밍의 문제이고 순서의 문제입니다.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오래 다니던 교회를 떠나 새로운 절에 다니기 시작한 5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법회가 끝난 뒤 차를 나누는 자리에서 옆에 앉은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그녀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요즘 마음이 좀 복잡해서 조용한 곳이 필요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과거의 상처도 교회를 떠난 이유도 복잡한 사정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상대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라고.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조용한 연결이 만들어졌습니다. 대단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마음 한 조각을 내밀었을 뿐이었습니다. 상대가 진짜로 만나고 싶은 것은 과거의 서사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의 숨결입니다. 무엇에 마음이 끌리는지, 오늘 어떤 기분인지, 이 자리에 왜 나왔는지, 이런 작은 현재가 관계의 첫 실이 됩니다. 과거의 이야기는 나중에 천천히 나눌 수 있습니다. 관계가 깊어지고 서로의 그릇이 넓어진 뒤에 처음부터 모든 것을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보여줄 때 상대는 더 오래 곁에 머무릅니다. 지금 한 줄의 마음이 과거 10줄의 이력보다 강합니다. 그 한 줄이 상대의 마음에 닿기 때문입니다.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평생을 한 분야에서 일하다가 60을 앞두고 퇴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서 그는 늘 무언가를 결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의를 이끌고 보고를 받고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에 수십 년을 앉아 있었습니다. 퇴직하는 날 동료들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그는 웃었지만 집에 돌아와 현관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내일부터 나는 누구이지? 이 질문이 가슴에 돌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아내가 동네 등산 모임에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따라갔습니다. 자기소개 시간이 되자 그는 습관대로 말했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어떤 직책으로 30년 넘게 일했다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등산을 하는 동안 그에게 먼저 말을 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산길에서 그는 늘 아내 뒤를 걸었고 모임이 끝난 뒤에도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모임에도 갔습니다. 비슷했습니다. 세 번째도. 그때쯤 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내 직함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이었느냐가 아니라 지금 이 산을 함께 걸을 수 있느냐라는 것을. 네 번째 모임에서 그는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자기소개를 짧게 했습니다. 산은 아직 초보입니다. 다리가 안 따라줘서 뒤에서 천천히 갈게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같이 가요. 그 한마디에 그의 가슴이 풀렸습니다. 30년간 직함 뒤에 숨어있던 사람이 처음으로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누군가 앞에 선 순간이었습니다. 부처님이 왕자의 자리를 떠나 수행의 길에 들어섰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왕궁을 나선 시다르타는 더 이상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절을 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의 이름을 알지 못했습니다. 탁발을 하며 마을을 지날 때 그는 그저 낡은 옷을 입은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지위도 재산도 이름도 벗어던진 그 자리에서 시다르타는 비로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과거의 자기가 물러나자 지금 이 순간이 선명하게 다가온 것입니다. 등산 모임의 그 남자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직함을 내려놓자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과거를 앞세우던 시절에는 존경은 받았을지 모르나 곁에 머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나를 보여주자 사람들이 곁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대단한 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보라고 인정한 것뿐이었습니다. 부족함을 내밀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이 상대에게는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되었습니다. 완벽한 사람 앞에서는 말을 걸기 어렵지만 서투른 사람 앞에서는 마음이 놓이기 때문입니다. 낯선 자리에서 가장 먼저 만나야 할 사람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오늘의 나입니다. 그 남자는 네 번째 모임에서야 비로소 오늘의 자기를 만났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늦은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에 이른 이 순간이 가장 이른 때라고. 과거를 내려놓고 지금의 나로 서는 것은 언제 시작하든 늦지 않습니다. 다만 시작해야 합니다. 같은 사람이 바뀌었는데도 관계의 결과가 비슷하게 반복되는 일이 있습니다. 새 직장에 가도 결국 같은 유형의 상사와 부딪히고 새 모임에 나가도 결국 비슷한 자리에서 같은 서운함을 느끼고 새 사람을 만나도 어느 지점에서 똑같은 감정이 올라옵니다. 상대가 달라졌는데 결과가 같다면 그 반복의 뿌리는 상대 쪽이 아니라 나 쪽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업이라는 말로 설명하셨습니다. 업이란 무서운 벌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마음의 습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이 올라오고 그 감정이 어떤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이 흐름이 자기도 모르게 같은 길을 걷는 것을 업이라 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났는데 옛날과 같은 반응이 나온다면 그것은 새 관계가 아니라 옛 관계의 연장입니다. 몸은 새로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과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 25년 만에 이혼을 하고 혼자 사는 삶을 시작한 5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사람마다 어느 순간 같은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람도 결국 내 말을 무시하겠지. 상대가 전화를 늦게 받으면, 약속 시간을 바꾸면, 다른 사람 이야기를 길게 하면 가슴 안에서 차가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사람에 대한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25년의 결혼 속에서 만들어진 마음의 무늬가 새로운 사람 위에 그대로 겹쳐진 것이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 누군가에게서 인정받았던 기억이 강한 사람은 새 관계에서도 같은 인정을 찾습니다. 예전에 나를 필요로 하던 사람, 나를 중심에 놓아주던 사람, 그런 관계를 무의식적으로 다시 만들려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유형의 사람에게 끌리고 비슷한 방식으로 다가가고 비슷한 지점에서 실망합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의 옛 무늬 위에 상대를 올려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의 패턴을 깨는 것은 상대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나 안의 무늬를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아,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이 감정은 지금 이 사람 때문이 아니라 예전에 그 사람에게서 온 것이구나. 이렇게 가만히 바라보는 것이 알아차림입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수행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라고 전해집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지켜보라. 지켜볼 수 있을 때 비로소 반복에서 한 걸음 벗어날 수 있다고. 다만 여기서 균형이 필요합니다. 패턴을 인식한다고 해서 자기를 몰아세워서는 안 됩니다. 나는 왜 항상 이럴까 하며 차책하면 변화는 더 어려워집니다. 알아차림은 단죄가 아니라 관찰입니다. 그리고 모든 반복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쉽게 믿는 것이 반복일 수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고쳐야 할 문제는 아닙니다. 무엇을 놓아야 하고 무엇을 지켜도 되는지 그 구분 자체가 깊은 자기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관계의 무늬는 나의 안에서 먼저 그려집니다. 그 무늬를 바라볼 수 있을 때 새로운 관계에 새로운 무늬를 그릴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과거를 내려놓고 현재의 나로 관계를 시작하라. 이 말을 듣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의 문제입니다. 과거의 이력이나 상처 없이도 지금의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믿음. 이 믿음이 없으면 과거를 내려놓는 것은 무기를 버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한때 큰 마을의 촌장이었으나 자리를 잃고 승가에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출가 후에도 자기가 촌장이었다는 사실을 자주 말했습니다. 다른 수행자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는 모두 같은 탁발승인데 왜 자꾸 지난 자리를 이야기하느냐고. 그가 부처님을 찾아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과거의 자리를 놓으니 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촌장일 때 내 발 아래 흙이 너를 촌장이라 불렀느냐? 나뭇잎이 너를 촌장이라 알았느냐? 너는 지금도 숨을 쉬고 발로 땅을 딛고 눈으로 하늘을 본다. 그것으로 이미 충분하다. 이것이 충분하다는 말의 진짜 뜻입니다. 충분하다는 것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지금의 내가 가진 것, 지금의 내가 느끼는 것, 지금의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자리에 서도 된다는 허락을 스스로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 허락이 있을 때 사람은 비로소 과거라는 무게를 내려놓고 가벼운 몸으로 상대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연습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과거형 문장 한 개를 줄이고 현재형 문장 한 개를 늘려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을 했었습니다. 대신 요즘은 이런 것에 마음이 갑니다. 한때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대신 지금은 이런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문장 하나를 바꾸는 것뿐인데 그 작은 변화가 자기 안의 무게중심을 조금씩 현재 쪽으로 옮겨줍니다. 또 하나, 상대의 이야기를 들을 때 과거보다 지금에 반응해 보는 것입니다. 상대가 예전 이야기를 하더라도 요즘은 어떠세요? 하고 가볍게 물어보는 것. 그 질문 하나가 상대에게 현재의 자기로 있어도 된다는 안도를 줍니다. 세 번째는 혼자 있는 시간에 잠깐 자기에게 묻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과거에 좋아했던 것 말고 바로 오늘, 이 계절에, 이 나이에 내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바로 답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의 나를 아직 만나지 못했다는 뜻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만남의 첫걸음입니다. 낯선 자리에서 가장 먼저 만나야 할 사람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오늘의 나입니다. 그 만남은 거창한 각오가 아니라 아주 작은 문장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지금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조용히 말할 수 있는 용기. 그 용기는 크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진짜여야 합니다. 처음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새로운 모임에 나갔는데 아무도 나를 모르는 그 자리가 유독 불편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눈으로. 아무도 나를 모르는 자리. 그곳은 불편한 곳이기도 하지만 가장 자유로운 곳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내 과거를 모르니 과거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는 오직 지금의 나로만 존재합니다. 그것은 불안이기도 하지만 한 발 물러서서 보면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뒤 처음으로 5 수행자를 만나 가르침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부처님은 자기가 왕자였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6년간 고행을 했다는 이야기도 길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 깨달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알면 고통을 벗어날 길이 있다고. 과거의 자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통찰로 사람들 앞에 서셨습니다. 그래서 5 사람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화려한 이력이 아니라 지금의 진실이 사람을 움직인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부처님처럼 극적인 깨달음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전환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은퇴, 이사, 이별, 자녀의 독립, 건강의 변화, 새로운 환경. 이 순간마다 우리는 선택합니다. 과거의 나를 앞세울 것인가, 지금의 나를 시작할 것인가. 그리고 이 선택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새로운 자리에 설 때마다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그대들에게 마지막으로 몇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새로운 사람 앞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 이야기는 과거의 나입니까? 오늘의 나입니까? 혹시 과거를 빼면 자기가 볼품 없어질 것 같다는 두려움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을 조용히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만나고 싶었지만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바깥 어딘가에 있는 누군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과거의 서랍 뒤에 숨어있는 지금 이 순간의 자기 자신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해보시면 어떨까요? 다음에 누군가를 만날 때 과거형 문장 하나를 줄이고 대신 이렇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나는 요즘 이런 것이 좋습니다. 단 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그 한 문장이 상대에게는 들어올 수 있는 문이 되고 자기 자신에게는 오늘을 살겠다는 조용한 선언이 됩니다. 부처님은 한순간도 과거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매 순간 지금 이 자리에서 깨어 계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경지는 멀지만 방향은 같을 수 있습니다. 과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게 제자리를 돌려주는 것. 과거는 내 뒤에 서야 합니다. 내 앞에 서서 지금의 나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결국 남는 것은 직함도 업적도 상처의 서사도 아닙니다. 매 순간 자기를 다시 시작하려 했던 끝에도 지금의 나로 한 사람 앞에 조용히 서려 했던 그 마음만이 남습니다. 새로 만나야 할 사람은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과거의 서랍을 닫고 빈손으로 세상 앞에 서려는 자기 자신. 그 사람이 가장 먼저 만나야 할 사람입니다.